애매해요. 1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2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3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4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해당되든 다 문화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 문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만 해도 문화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이면서 편리한 문화는 바로 문화예요. 편한 것이 문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편하도록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이 곧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바꾸어 나가면 그게 문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문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문화를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오해예요.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문화는 곧 예술이다라는 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는 돈이 안 된다.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다. 부담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나 자연환경은 무조건 복원하거나 보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역사 유적지는 복원하고 보존해야 되고 만지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외국 나가면 여러분 문화재 만지죠? 들어가죠? 보죠? 외국 나가면 미술관에 가서 사진 찍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술관에서 사진 찍으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들어? 요새는 좀 안 그런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미술관, 울산 시립미술관 때문에 자문위원회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작품이 상한다고. 작품이 상하는 거는 옛날 오래된 종이 있죠. 종이에 그려진 물로 그려진 그림 이런 것들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특수 보존을 하죠. 그래서 사진도 못 찍게 하죠. 당연히. 그런데 요새 그림 현대미술은 다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가지고 해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미술관에 아주 유명한 미술관도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간혹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작품이 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표절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작가가 원하지 않아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는 제가 이 말이 참 좋아가지고 항상 써먹는 말인데요. 1번은 그냥 문화적인 사질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도시. 눈으로 그림 그려지는 도시죠. 2번이 저는 참 좋은 의미의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작고 고독한 도시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와 함께 이야기하고 인생과 세상을 함께 호흡하고 싶은 도시. 몰입이 아닌 고독을 즐기면서 세계와 평평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예, 되게 재밌는 말이, 좋은 말이죠. 그죠? 제가 제일 와닿는 말이 고립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면서 세계와 평평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이 내가 문화도시에 삶으로 인해서 세계가 동등한 수준으로, 동등한 도시에 내가 울산에 살고 있지만 시카고와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혼자서 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도시. 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있는 도시, 개성이 있는 도시, 내 개성이 남에 의해서 짓밟혀지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가 문화도시라는 거죠. 어코던스라는 게 제임스 깁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얘기를 해서 1977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세상과 행위자 사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속성, 좀 어렵죠. 이때는 심리학적 용어로 등장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도널드 노먼이라는 사람이 1988년에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어코던스, 지적인 어코던스라고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어느 공간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있고 공이 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 의자에 앉아서 공을 튀긴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어떤 주어진 환경이. 그걸 어포던스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비자라는 말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가져왔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문화는 사람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상품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때보다
소비자가 같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소비가 완성되기도 하고 또는 소비자가 결국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뒤섞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해서 프로덕트 플러스 컨슈머를 합쳐서 생비자 프로슈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문화 아까 제가 콩피드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건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화부 기자를 하면서 간절히 느꼈던 거예요. 1번 자치단체장의 의식 전환이에요. 자치단체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정말 두고두고 간절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자치단체장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장은 어때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퐁피두 대통령도 은퇴하고 나서 퐁피두 미술관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도 부대 대통령이 퐁피두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다음 선거의 표를 생각해서 내 시대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지만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죠. 내 당대의 성과가 결정이 안 나도 그 사람이 한 업적을 우리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해서 표 찍는 줄 알고 결국 자기 대에 다 완성되는 것만 완성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애를 자꾸 써요. 그럼 유권자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유권자를 너무 낮춰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체장의 마인드가 문화를 시정의 제1목표로 삼는 그런 단체장이 나와야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문화행정은 결코 문화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화행정을 전체를 문화화할 때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제대로 했다 그죠? 특히 도시계획에서 그죠? 우리는 도시계획은 문화랑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편리성에 의해서만 차가 잘 다닐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거의 해요. 집을 몇 채나 더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요. 얼마나 도로를 좁게내고 가능한 도로를 좁게내고 집을 많이 지어가 땅을 많이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안 되는 거죠. 문화스러운 도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다 문화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꼭 문화행정은 문화국에서만, 문화 관련 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체가 문화화되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에 의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기계획, 문화발전 장기계획은 어떤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야 내 당대의 성과 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문화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화를 이제 산업화를 하는 거죠. 결국은 문화의 산업화인데요. 문화로 돈을 벌어야 해요. 돈을 벌어야 문화가 돈이 안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돈이 안 되는 건 우리 다 버리죠. 여러분 돈 안 되는 거 다 우리 이거 붙었잖아요. 돈 안 되는 거 좀 치워라 이렇게 하죠. 네, 집에서도 돈 안 되는 거 치우고 밖에 나가도 돈 안 되는 거 치우고 이러죠. 그래서 문화가 돈이 돼야 돼요. 문화가 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울산은 메이드 인 울산이라고 붙일 수 있는 메이드 인 울산이 뭐가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